현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게임 산업 국가입니다. 이 의미는 전체 시장의 6.2%를 우리나라에서 시장 규모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미국이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국이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1억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영국도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과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게 2018년 자료니까 2017년에 어떤 산업 현황을 집계한 건데요. 2018년도는 중국 1등으로 올라왔었고요. 네. 한국 여전히 4위 정도일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2017년도는 전체 시장이 13조 시장이고요. 아마 2018년도는 14조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이 숫자를 해석하는 의미들은 그 전문가들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숫자의 의미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2017년도에 13조 정도인데 그 중에 모바일 게임이 6조가 넘고 PC 게임이 4조 5천억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전까지는 PC 게임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항상 이겨왔어요. 그런데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16년도에 비슷하게 점유하고 있다가 2017년도에 와서는 1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가까운 차이로 역전시켰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플랫폼,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됐고 결제를 많이 유도했던 PC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금액에서 게임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어떤 환경에서는 70%까지 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수출액은 한국 돈으로 6조 7천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출에 있어서 효자 종목이 없죠. 저거를 그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몇 대를 팔아야 된다로 계산해 보면 그 항구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량들이 있는데 그 배에 싣고 미국에 가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1초면 가겠죠. 그렇죠? 네. 국내 게임이 어느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냐를 보시면 중화권이에요. 중화권은 대만, 홍콩,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인데요. 60.5%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 있죠. 그 한국이 더 이상 중국에 게임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사드 이후에 국내의 게임들이 컨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었고요. 이 부분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게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한 10년이 훨씬 지난 아주 오래된 게임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한 2주 전에 중국에 일 때문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한국 게임들 잘 모르더라고요. 청년들은. 삼촌이 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국내 게임 기업은 통계로 잡힌 거는 888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약 한 1,4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500개 기업이 넘고 그리고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한 300개 기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은 11,349개, 아케이드 게임장은 700개, 조금 늘었습니다. VR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오락실에서 VR들을 경험하는 테마파크들이 생기면서 그쪽의 종사자와 숫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사자는 82,0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게임 산업에 직접 제작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오락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보면 한 35,000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2000년대 초반에 모바일 기기로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메이저 기업들의 1위부터 그 약 10 몇 위까지의 순서들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뭐 넥슨, 넷마블, 엔소프트는 뭐 워낙 잘 아실 거고요. 그 외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순위가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중형 게임사가 몰락했다는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전에는 게임 회사를 하게 되면 PC 게임을 만들 때는 기본 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명 정도 있어야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개발자가. 근데 지금은 5명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50명, 100명짜리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그러니까 3,000명 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게임사와 5명에서 10명 사이에 20명만 돼도 크다. 한 달에 한 5천만 원 이상 그 급여가 나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 우리나라의 게임사의 매출 2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3조가 좀 넘는 시장에서 11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20위권의 회사들이 다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1등, 2등, 3등인 넥슨과 넷마블과 엔소프트의 2017년 매출이 6조 4천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장 13조가 넘는 시장에서 약 한 50% 가까이 육박하는 그 시장 규모를 거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현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고요. 그래서 중형 게임사들이 몰락하고 인디 게임 개발자 혼자서 혹은 2-3명이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진짜 10인 이하의 소형 기업들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넥슨이 올 초에 그 15조 원의 매각 희망 금액은 15조고요. 뭐 한 10조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한 10여 년 전에 넥슨이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 한 3조에서 4조 정도였으니까 게임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실 겁니다. 국내의 게임 시장에서 또 다른 산업 변화는 저겁니다. WHO에서 이제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그 질병 코드를 부여했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이견, 갈등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 산업계와 의료계에서 역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장애가 과연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들이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하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게임은 게임 안에서 게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 아이들도 그 안에서 게임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심과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뭐 몇몇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게임 중독의 과몰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게임에 과몰입되었던 학생들 대부분은 1년 후에 다시 제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거든요. 거의 98% 이상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가정의 환경이나 부모의 갈등이나 부모의 과도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3개월, 5개월 막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른다는 전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의 형태라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성과가. 그런데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정비례해서 올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드백이 즉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저런 젊은이들 대상으로 게임잼, 그러니까 하루 동안 모여서 그룹핑해서 게임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들, 대회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저희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인디게임 패스트트랙이나 그 성남에서 하는 인디크래프트 게임 페스티벌 그리고 부산 내에서 곧 개최될 그 BIC라고 하는 큰 행사들 보면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소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벤트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보시면 성남 판교의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죠. 저 허브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지역의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총 10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 천안 아산역 근처에 충남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가 생기고요. 그래서 창업 교육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 20년 운영을 해봤는데요. 게임 산업에 지역 활성화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토론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0년 했는데 안 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예. 그걸 어거지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게임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문체부와 이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운영했던.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의 게임 아카데미 출신들이 한국 게임 산업의 그 젊은 주자로서 지금 산업을 떠받치고 가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활시켜서 앞으로의 미래의 20년에 대한 어떤 인력들을 양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게임 인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2년제 그 게임 사관학교 같은 형태죠. 전문 인력 양성하는 그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게임 마스터고라고 해서 안양 평촌에 국내 최초의 게임 마스터 고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두 곳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게임 마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마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저 학교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좀 힘들겠지만 저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그 경쟁력을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경쟁력은 그러니까 중국이 저희를 이제 앞질러서 이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몇몇 분야의 뭐 게임 기획이나 프로그램적인 영역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그래픽이라든가 그러니까 물량 공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역은 중국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보편적이고 제너럴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게임 분야에서는 굉장히 심화되고 고급 교육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스포츠 산업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한국은 당연히 심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겠죠. 뭐 e스포츠 경기 스태프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겠죠. 하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을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유명한 구단의 가운데 센터에 서 있는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 연봉 수십억을 받고 해외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친구들에게 대우해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브라질처럼 그냥 우리는 좋은 선수를 배출해서 수출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스포츠로 종목을 주도해 가면서 국가적 경쟁력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부산과 대전, 광주에 e스포츠 경기장이 신설이 되고요. 지역에서도 e스포츠의 하브리그들이 운영이 되면서 활성화되는 전략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건 e스포츠 산업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게임 산업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화해서 종목화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붐업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게임과 관련된 두 가지의 산업이 매칭이 돼서 우리의 종목으로 세계 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역할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합니다.